안녕하세요. 구문 레벨 1이에요. 유닛 2에서 일반 동사 중에서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 의문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이 의문문을 의문사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대답을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한다고 해서 yes, no 의문문이다 라고 한다 했었죠. 자, 오늘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내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문장이 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는 이 문장의 구성 원리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긴 것은 뒤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의 구성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뭘 물어볼 건데요. 그래서 문장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뭘, 그 다음에 어쩌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다음에 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의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의문사라는 품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문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와, 그 다음에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에 해당하는 말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얘네들 두 개를 우리는 의문 대명사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에 해당하는 말을 의문 부사라고 한번 해보시면 누가니까 우리는 얘를 후 종류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은 what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언제는 우리가 when으로 표현하고 어디서는 당연히 뭘로 표현해요? where. 어떻게는 how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는 how 뒤에 다른 형용사 부사를 쓸 거예요. how long, how often, how much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왜에 해당하는 표현은 why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의문사라는 애를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로 나누어서 자, 조금 내려서 볼까요? 자, 조금만 내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래서 후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what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who와 what을 좀 차이가 나는데요. which라는 애가 있어요. 자, who는 사람한테 쓰는 거고요. which와 what은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물건한테도 쓸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who, which가 사람한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which와 what은 물건한테 쓰는 거다. 그러면 which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물건한테도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치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문 대명사.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에 해당하는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얼마나는 how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왜에 해당하는 why. 자, 얘네들을 우리는 의문 부사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얘네들은 각자 다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정해진 자리가 S는 V다 O를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자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서 이 중에서 뭘 묻는 거냐에 따라서 후에 의문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차피 제일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 종류나 what 종류가 문장의 맨 앞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V다 O를 부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건데 자 이번에는 O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걸 우리가 의문사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얘는 문장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앞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whom이나 which나 또는 what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어 동사를 표시를 해야지 될 건데 이 주어 동사를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얘는 비동사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be 더하기 주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였을 경우에는 조동사 더하기 주어 뒤에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됐었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 중에서 중요한 말을 앞으로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다음에 부사를 우리가 의문 사로 만들어서 얘를 우리가 강조해서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앞으로 끄잡 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그 다음에 왜 얘네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be 더하기 주어 뒤에 점점점 그 다음에 do 더하기 주어 뒤에 동사 원형 뒤에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주게 될 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게 의문사가 들어갔을 때 문장의 어순이 자꾸 바뀌게 되느냐. 중요한 것을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서 주어를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뒤에 있던 애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한 표현을 살펴보면 의문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한 표현을 살펴보시면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의문문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의문문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그냥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장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5번에서 항상 우리가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것은 동사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did, send가 합쳐서 동사죠. 그래서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그럼 이 조동사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동사를 다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로 바꿔주는 의미라고 설명했죠. 너는 보내니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 너는 보냈니 이렇게 해석을 할 거죠. 그 다음에 뭘? your email을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이메일은 서로 같지 않을 거니까 o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o me는 전치사 명사의 조합이니까 전명 부사 그러면 이 when이라는 애는 왜 맨 앞에 나와 있을까? 얘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when은 언제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대답을 할 때는 yes, no로 대답을 하진 않고요. 나는 보냈어요. 그것을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보냈어요. 이렇게 될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 것 같아요? 자, when에 대한 질문이죠. 언제에 대한 질문이니까 다른 애들은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어도 언제에 해당하는 말은
생략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B의 대답에서는 last night.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겠죠? 다시 언제 너는 보냈니? 이메일을 당신의 이메일을 누구한테? 나한테. 그랬더니 나는 보냈어요. 그것을 언제? 그래서 언제에 해당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만 더 필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언제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언제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in 몇 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했을 때에, 그래서 너가 잠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가 잠들었을 때, 그러면 이 안에도 너는 잠들었다 더하기 인 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접주동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에 해당하는 말은 한 단어로 되어 있건 두 단어로 되어 있건 아니면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 있건 간에 상관없이 다 언제에 해당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한 단어는 그냥 부사라고 하면 되겠고, 여러 단어는 부사구에 해당하고, 여러 단어 중에서 주어 동사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사 자리에 들어있는 절이다, 부사 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66번. 자, 이번에는 동사를 빨리 찾으세요. wash라는 애를 동사로 찾아보았고요. 그럼 그 앞에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who라는 애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 주어를 의문사로 만들었을 때는 자, 일반 동사를 한번 살펴보아요. 조동사, 주어동사 원형으로 바꾸지 않죠. 왜? 원래 맨 앞에 있던 애니까. 그래서 얘는 평서문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죠. 그래서 뒤에 있던 애를 앞으로 끄잡아 당겼을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주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어순이 만들어지지만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있을 때, 즉 처음부터 원래 맨 앞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그냥 그대로 써줬죠. 평서문의 어순과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물음표만 적어주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누가 보통 wash the dishes,를 합쳐서 설거지하다라는 표현이죠. 설거지하니 그 다음에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누가 합니다 라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후에 대한 대답 my father 아빠가 어쩐다고요? wash the dishes after dinner를 그대로 다 써주면 좋겠지만 앞에 나온 표현을 또 한 번 그대로 다 쓰려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wash the dishes after dinner 이 표현을 굳이 다 해야 될까? 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라서 일반 동사를 대신 쓰는 대동사라는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보통은 do라는 동사를 일반 동사 대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my father가 3인칭 단수니까 my father does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빠가 해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7번. 그래서 67번 동사를 찾아보시면 does work가 동사고 그 다음에 누가에 해당하는 gym이 나오고 그러면 이 where이라는 애는
원래는 제일 뒤에 있어야 됐던 부사를 앞으로 끄집어 당긴 거네요. 그러니까 조주동의 어순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어디서 짐은 운동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는 운동합니다. 웬 운동? 워크제? 미안해요. 운동하다가 아니고요. 일하다. 자, 어디서 짐은 일하나요? 그러니까 그는 일합니다. 우체국에서 운동한다. 이상하잖아요. 우체국에서. 그래서 전명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어디서에 해당하는 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at the post office 이런 표현을 부사 자리에 있는데 여러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부사구라고 부를 거예요. 자, 68번. What do you think of Dr. Jason's history course? 자, 동사를 찾아볼게요. you가 주어고 think가 동사죠. 자,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 라는 의미죠. 그래서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까? 동사 뒷자리에 나오는 of는 뭐뭐에 대해서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of부터 Dr. Jason의 역사 수업에 대해서 전명을 빼고 나니까 지금 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를이죠. 그래서 오를을 앞으로 끄집어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지 된다고요? 조주동의 동사 원형이 조주동의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 여기서는 how를 쓰지 않고 what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think 뒷자리에는 o를이 빠졌잖아요. o는 명사니까 what은 부사죠. 그러니까 명사 대신 쓰는 의문 대명사가 필요할 거다. 자, 그리고 이 표현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이건 해석을 하게 되면 적어두도록 하시죠.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말로 어떻게니까 이걸 how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하시면 틀려요. 자, What do you think of Dr. Jason's history course? Dr. Jason의 역사 수업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It is boring. 그건 지루해요. Everyone falls asleep. 자, 동사 뒷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C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잠이 들어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요. 언제? 그의 수업 시간에. 자, 다음 넘어갈게요. 69번. 동사를 찾아보시면 did take가 동사네요. did take 그러면 주어는 your flight. flight는 비행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 당신의 비행은 take 가졌습니까가 아니고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take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당신의 비행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How long에서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 long은 시간의 경과한 길이,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길게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얼마나 오래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옆에 take를 한번 보시면 take 뒤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얼마 걸리다, 돈이 얼마 들다, 노력이 엄청난 또는 적은 노력이 많은 노력이 걸리다, 들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your flight를 you라고 착각하는 친구는 이제 없죠? 그래서 your flight를 is로 고쳐서 썼고 그것은 걸렸습니다. more than이 뭐뭐 이상 그래서 1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단어 한번 보시면 fly가 날다, 날아가다 였으면 이 날아가다의 명사형 flight 얘는 비행, 비행편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70번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여기서 동사는 do like가 동사죠. 주어는 당연히 you고요. 그러면 S는 V다 뒤에는 뭐를 필요해요?
오를이 필요한데 오를은 어디 있을까요? What kind of music? 얘가 합쳐서 오를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what은 좀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이 what은 무슨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네요. 종류. 그 다음에 of는 의. 무슨 종류의 음악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아해요. 뭘? 재즈를. 음악의 종류 중에서 재즈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필기한 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시대명사 that을 저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that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저 책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what도 마찬가지예요. what이 혼자 써 있을 때에는 무엇을 이렇게 하겠지만 what 뒤에 다른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what이 명사를 꾸며주죠. 무슨 명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처럼 쓰인 what 이런 애들을 의문, 형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